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이번에 다룰 주제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승리가 보인다입니다. 나흘간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세심히 지켜본 서 박사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미국의 전당대회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만큼 감동적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는 네. 당시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충성서약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후보로 밀리고 있다가 해리스가 되면서 이제 전세가 반전됐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 전체가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뭐를 좀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전직 대통령, 공화당 쪽은 부시 대통령밖에 없는데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여기는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스타들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와가지고 거의 1시간 후보보다 훨씬 더 길게 첫날인데 그러니까 자기 일종의 페어웰 스피치죠. 그래서 나는 미국의 나의 베스트를 헌신을 했다. 주로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해리스를 띄워주는 그런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워낙 이분은 연설을 잘하지 않습니까? 연설을 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이 양반이 한 35분간 또 시카고가 이 양반의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아주 강렬한,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는 금수저고 해리스는 흑수저다. 이러면서 트럼프는 자신과 이제 억만장자 부자들을 위해서 뛰지만 해리스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뛴다. 이렇게 아주 연설을 해줬고요. 사실 그 직전에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오바마 연설을 처음 들었어요. 미셸 오바마. 네, 미셸 오바마 연설을. 근데 예상대로 남편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남편이 나오면서 미셸 다음에 연설을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조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거의 완벽한 한 20분간인데요. 네,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설을 했고 희망을 강조를 했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필 배틀이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do something 해서 하여간 굉장히 강렬한 연설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고조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여자가 먼저 나와요. 이제 클린턴 부부가 다 나왔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먼저 나와서 한 15분간 연설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못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니까. 근데 이제 여성한테 이제 투표권이 100년 전에 미국에 상당히 늦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여성 대통령이 아니고 또 흑인 여성 대통령.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합치자.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이 나왔는데, 빌 클린턴이 많이 늙었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자기도 이제 많이 늙었다고.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트럼프보다는 젊다. 한 살 아래거든요, 트럼프보다. 그걸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나이 많은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제 또 하이라이트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정치 연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나온 거예요. 한 15분간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서 가치와 캐릭터, 그가 굉장히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트럼프 이름은 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는 지향하는 가치와 이 품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해서 굉장히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강렬한 이미지. 예,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그 이제 마지막 전날 이제 부통령 후보인 팀 월스가 나와서 한 15분간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소박한 배경, 그리고 자기 이제 군대 뭐 교사로서의, 그리고 이제 풋볼 코치로서의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다. 저 트럼프도 그렇고 그 이제 부통령 후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they are weird, 좀 이상하고 wrong, 틀렸고 또 아주 위험하기까지 dangerous.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클라이맥스로 카멜라 해리스가 나와서 37분간 했는데 진짜 감동적인, 내용도 좋고 제스처도 좋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어려운 어린 시절 가족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마이카에서 온 흑인이고 어머니는 인도에서 이렇게 중매 결혼으로 결혼하게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혼자 미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클리에서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해서 아버지를 이제 서로 유학생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아버지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딸 둘은 이제 엄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머니 얘기를.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생명공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키가 작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해리스도 그렇고 그 동생도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체격 면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가족사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검찰총장으로 평생 불의와 싸웠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트럼프는 범죄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자기와 자기 그 억만장자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자기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그 한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건 그것만이 아니고 미국 국민 전체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 국민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번 최대의 이슈가 지금 낙태 금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연설을 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보수 그 인사로 대법관을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게 그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한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여야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게 통과되면은 자기가 이 문제를 선거에서 쟁점으로 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막았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탓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민주국가다. 민주국가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민주국가 민주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앞으로도 외교도 그런 부분에 바이든이 이제 가치 외교를 했거든요. 오히려 바이든보다 한 수 더 나갈 것 같아요. 가치 외교가. 그래서 상당히 이거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국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0 몇 분밖에 안 되니까는 제가 한번 꼭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감동적인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미지가 이렇게 막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리스와 그 트럼프의 그 정책 부분도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지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외교 안보 부문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트럼프와 해리스는 외교 안보 정책에서도 네. 그 굉장한 큰 대비를 이루고요. 네네, 차이가 나죠. 경제 정책, 사회 정책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미국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네. 나라를 가야 될 네.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이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는 바이든의 가치 외교를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해리스는 네.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은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내적으로 강해야 국제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요. 네. 또 동맹들이 강해야 미국이 최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맹이 강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인상적인데요. 네네네. 트럼프는 굉장히 장사권 가치를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메리카 퍼스트. 뭐 미국 이익을 위해서는 뭐 동맹이고 뭐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무시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 정책을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리더십을 동맹한테 하루아침에 이렇게 등 돌리고 그러면 되느냐. 그러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그 기후 협약 이런 데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그런 거를 이렇게 탈퇴를 하면서 국제적인 약속을 파괴하면서 어떻게 미국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수락연설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내세웠거든요. 김정은하고 자기가 친하다. 이걸 굉장히 자랑거리 같이 내세웠어요. 또 푸틴하고 친하다는 걸 자랑거리로 내세웠는데 푸틴이 누굽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어렵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누굽니까? 그 많은 북한 주민들을 기아선상에서 헤매게 하고 인권이라는 걸 찾을 수도 없고 그러고서는 이 자기는 호화 생활을 하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하는 그런 독재자를 어떻게 칭찬을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런 외교 안 한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가 수락 연설에 김정은을 언급해 자기가 김정은을 언급한 거예요. 자기는 이런 독재자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의 외교 이제 쿼드락에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 안보 기술 협력, 또 아우커스락에서 미국, 영국, 호주 간 군사 협력,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그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서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성공적인 외교 사례를 지적하면서 자기는 이런 전통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최대 그 전략적 경쟁자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라는 의도가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외교,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터프하지만은 그러나 스마트하게 전략을 추진을 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디커플링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궤도를 달리하는 이런 전략을 디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디리스크 중국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디리스크 전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이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아주 소수의 전략적인 분야만 높은 장벽을 설치해서 그걸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small yard and high fence. 야드는 가급적 좁게 하지만 그 대신에 펜스는 높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수입품에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가정에 1년에 한 1,500불 가량 추가적인 부담을 준답니다. 그리고 중국 수입품, 모든 중국 수입품으로부터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1,500불 추가해서 1,000불.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그 관세 장벽 정책이 추진되면 일반 그 서민 가정이 평균 2,500불 가량, 세금을 내는 그런 효과가 나는데 보통 수입품을 누가 씁니까? 중산층, 어려운 아래 계층이 쓰거든요. 물건이 싸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 대만 해협, 평화 안정, 그거는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AI 규제, 환경 분야에서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한다. 이게 강하나 스마트한 외교 정책이죠. 대중 정책.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방어권은 철통 같다 하면서 그래도 이제 휴전 협정을 우리가 중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세계 인구의 40% 아프리카가 사는데 거기서도 뭐 환경, 보건, 민주화 뭐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근데 트럼프는 아프리카를 완전 무시한다. 영어로 shithole country라는데 이건 shithole이라는 게 똥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지 같은 나라라고 이런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절대 이제 자기는 그렇게 아프리카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공화당은 전에도 말씀드린 마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19페이지 정강 정책인데 아까 이제 민주당 정강 정책 한 90페이지 됩니다. 굉장히 자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19페이지 이렇게 상당히 얇게 했는데 공화당의 이제 진짜 속내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 2025 and Agenda 47 해가지고 한 900페이지 그 책이 나왔습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수 싱크탱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이제 브레인들이 썼어요. 썼는데 일기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한 트럼프 정책을 제대로 추진 못했다. 2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는 하겠다. 그래서 그거 트럼프의 2기의 일종의 매니페스토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 발 빼요.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 참모들이 다 이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름 아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보수의 대표적인 연구소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걸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는 거는 전에 한번 에코노미스트에서 트럼프가 독재자가 될 수 있는가? 근데 결론은 될 수 있다. 미국은 대통령에게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주고 있다. 근데 보통 딴 사람은 활용을 안 하지만 트럼프를 그걸 100번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을 보면은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에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면 몇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전부 다 이제 관료들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트럼프와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그걸 할 거다. 그리고 몇 개 중요 부서는 더 이제 통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강력히 실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야 이제 이기 트럼프가 시작이 되면은 전하고는 달리 굉장히 체계적으로 독재적인 그런
행정과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디펜트 그 도움이라고요. 그 이제 미국 전체를 그렇게 도움을 만들어서 이거를 미사일 공격으로 보호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도 자기 뭐 방위 부담 제대로 안 하면은 가차 없이 압력을 가하겠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의 60% 관세, 모든 수입품에서 10%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미 간에 굉장히 관계가 좋거든요. 군사 동맹도 그렇고 거기다 이제 경제 동맹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불확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역 협상 뭐 이런 거 할 때는 미국이 항상 미군 철수를 무기를 삼아서 이렇게 협상 카드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제 제일 큰 거는 그 미국이 이제 이렇게 관세를 붙이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보복 관세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대공황 때 이래가지고 그냥 리세션 정도로 끝날 게 대공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대공황 비슷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취법 또 이제 인플레 방지법 등에 해서 한국의 뭐 자동차 회사, 반도체 회사, 뭐 배터리 회사 미국에 투자하면은 많이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거 이제 보조금 안 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트럼프가 이기면은 한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쓰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외교 안보 문제가 다양한 다른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경제 문제 부분을 좀 더 좀 세세하게 트럼프와 해리스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예요. 경제는 하나 이제 거시 경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분적으로 이제 공약을 하는 건데, 부분적 공약을 하는 거는 역시 이제 미국도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선거가 되면 여야 가릴 거 없이 상당히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거시 경제는 주로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논리는 간단해요. 내가 대통령 할 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바이든이 되면서 나빠졌다. 뭐 특히 인플레 같은 거 형편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하고 전혀 다르죠. 사실하고 다릅니다. 작년도 미국 경제가 3.1% 성장을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 톱입니다. 그래서 미국만 혼자 잘 나간다 이런 비난이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도 이제 팬데믹 전보다 6만 3천 개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2%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그동안 이제 인플레 걱정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가 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9월에 회의 때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경제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9월 달에 그러면은 11월 중에 주식값도 뛰고 이건 상당히 이제 집권당인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리스는 특히 이제 중산층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공대 확대를 한다든지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내놓아 있고 하나 흥미로운 거는 소위 그 슈퍼리치 부유세에 대해서는 조세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게 이제 부자들은 싫어하겠어요. 부자들은 싫어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말만 하고 못했는데 이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이게 다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뭐 상하하면서 저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런 걸 내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그동안 취재해온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또 아까 말씀 칩 앤 사이언스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런 걸 계속 하겠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조를 굉장히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대기업의 횡포는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강하죠. 사실 바이든은 중도였는데 그 해리스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상당히 더 진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게 갈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빈곤, 퇴치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성장을 더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해리스는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차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규제를 가감히 완화하고 감세를 하고 그러고 이제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미국의 그 셰일 오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별로 장려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내가 가면 드릴 해가지고 이거를 마음껏 하게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또 원자력도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특히 혁신을 촉진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상화폐 시장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지금 트럼프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도 뭐 규제 얘기가 나오는데, 난 그런 거 안 한다. AI에 대해 막 완전 규제를 철폐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무역을 높이고 이렇게 장벽을 높여서 경쟁을 이렇게 막는 정책을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혁신을 促진하는 그런 전통적인 공화당 전략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상당히 대중 인기 영합적인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할 것 없이 그런 게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공화당의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많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걸 안 준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은 그런 몇 가지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사회 부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부분도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해리스는 환경 문제에 상당히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트럼프는 환경 가지고 신경 쓸 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이제 했는데 다시 이제 바이든이 가입을 했거든요. 거기 다시 탈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신경 안 쓰고 경제 발전 뭐 하면은 산업한테 유리하게 이런 정책을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사회부의 최대 쟁점은 낙태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리스가 굉장히 이제 그래가지고 좀 여성표가 굉장히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번 대선을 하면서 많은 주에서 낙태에 관한 주민투표도 동시에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여성들이 그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공화당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약간 낙태에 관해서 입장을 좀 완화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트럼프한테 유리한 사회 정책은 바로 이제 국경 문제죠. 불법 이민자들, 남북
남부 지방에 멕시코만이 아니고 모든 남미 국가에서 거기 통해서 지금 그 뭐 일주일에 뭐 몇천 명씩 막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걸 처음에 좀 과소평가한 거예요. 네.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안 박았는데 이게 이제 심해지자 이게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해리스한테 불리한 건데, 근데 해리스는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네가 이거를 못하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책임을 오히려 트럼프한테 지금 전가하는 전략을 쓰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겁니다. 이 국경에서 통제는 좀 강화를 하고 그 대신에 이민 정책을 봐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제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하는 그래서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서 이민 정책은 좀 열린 이민 정책을 하는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말 끝으로 현 시점에서 대선의 그 최종 결과에 대한 전망, 더불어 최근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해집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그만두면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를 했어요. 그 들리는 얘기는 민주당에 뭐 장관 자리를 하나 주면은 자기가 해리스를 하겠다는데 민주당 우리는 그럴 생각 없다. 지금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자리 약속을 뭐 좀 역할을 하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뭐 10몇 % 나오는데 이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 정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이게 뭐 트럼프한테 갈 것 같진 않아요, 다. 왜냐하면은 케네디는 굉장한 아주 극단적인 환경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책적에서 공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렬한 환경주의자는 케네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트럼프한테 표가 갈 것이냐. 또 하나는 이제 케네디 지지자는 그냥 이름이 케네디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의외로 이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니까 케네디 가에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여동생을 통해서 케네디 가는 트럼프 지지가 아니고 해리스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오빠가 트럼프를 지지해 선언한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굉장히 강한 방박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케네디가는 민주당의 명문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민주당 후보를 버리고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표가 해리스한테 올 가능성이 트럼프한테 가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게 명분 없는 거니까요. 명분 없는 자리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해리스한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고요. 지금 전체는 뭐 아직 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세가 해리스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제가 전당대회를 보면서요. 트럼프는 뭐 횡설수설에 굉장히 상대방을 저속하게 이제 저속한 언어로 비방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해리스는 아주 프레지던셜해요. 대통령다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연설을 보면은 도저히 이제 트럼프 찍기가 어려운.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정치 후원금을 보면요. 해리스가 이제 후보가 되고 지난 한 달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후원금이 지금 5억 4천만 달러가 모금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뭐 거의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중 다수가 소액 후원자네요. 예. 그리고 후원자의 3분의 1이 처음 기부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수가 청년과 여성. 그러니까 민초들이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서 해리스를 보고 자발적으로 소액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저 해리스 캠프에서 일하겠다고 모여들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트럼프는 모금한 게 한 500만 달러도 5천만 달러 채 안 돼요. 여기는 막 5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보유액도 해리스 측이 거의 뭐 2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직 이제 이번 전당대회 후에 여론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몇 군데 나오는 거 보면은요. 더힐 페어디 디전트 대라고 그러는데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3%, 오늘 아침 톱뉴스인데 7% 차이가 나는 걸 나왔고 또 CBS 폴은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8%.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해리스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폭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9월 10일 ABC TV 토론인데 지금 트럼프가 자꾸 기피하려고 그래요. 뭐가 ABC가 이게 진보 매체라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한다. 그럼 나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말을 막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리스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명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트럼프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현직 대통령 바이든을 향해서 이렇게 막 심하게 공격을 하면 그 용납이 돼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 후보를 향해서 막 막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악영향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뭐 국제적으로는 바이든 그 아까 말씀드린 가치 외교가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동맹 관계 특히 뭐 자기 수락 연설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지켜 세우는 바람에 자기는 한국을 지켜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미 외교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기 자료를 위해서 그 방대한 자료들을 다 좀 보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 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초들의 그 넘쳐나는 정치 후원금을 보면서 정말 불평만 하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또 숙고하게 되는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